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야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 야야 선생님과 함께 제83회 토픽 중고급 기출문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읽기 1번부터 2번까지 풀어봤잖아요. 복습 잘 하셨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읽기 3번부터 4번 문항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잘 따라오시고요. 파이팅!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 밑줄 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래에 밑에 줄을 그은 거예요. 줄을 그린 거예요. 그거를 밑줄을 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아래 문장 어디에 밑줄이 있어요? 네, 바로 여기 들릴 만큼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들릴 만큼과 비슷한, 가장 비슷한 뜻의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평소에 한국어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법들, 문법 표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비슷한 문법 표현은 무엇이 있는지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이 시작되자 교실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일단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시험이 시작되자. 자라는 건 뭐죠? 네, 순서를 말하는 거죠.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시험이 시작된 후에 이렇게요. 그 다음 교실은 숨소리. 여러분 숨이 뭐예요? 호흡을 말하는 거죠. 숨을 쉬다. 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릴 만큼, 들리다 알죠? 듣다의 피동사예요.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바로 정도,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네, 어떤 정도요? 뒤에 나타내는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용해요. 그런데 얼마만큼 조용해요? 어느 정도로 조용해요?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다. 무슨 뜻이에요? 너무 조용해서 옆 사람, 앞 사람이 숨을 쉬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만큼 조용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여기 보시면 동사는 전부 다 듣다 동사예요. 한 가지 동사 그리고 네 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 들리다가는 뭐예요? 네, 다가는 전환하는, 변화하는 걸 말해요. 한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아니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아니면 변화하는 걸 뜻합니다. 다가. 그 다음에 들리더라도. 여러분 더라도는 뭐예요? 더라도는 양보를 나타내요. 양보. 양보가 뭐예요? 네, 앞에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뒤에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Even though, although 이런 뜻이겠죠? 양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릴 정도로. 여러분 여기 나왔네요. 답은 들릴 정도로가 맞을 거예요. 정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을 만큼, 을 정도로는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정도를 나타내는 3번이 정답일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들릴 때까지. 까지는 뭐예요?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끝, 마지막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까지도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들릴 정도로가 맞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문법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야야 선생님이 뒤에 응용 문제들을 준비했어요. 함께 풀어봅시다. 자, 고고!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야야 응용 문제 1번. 네,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봐야 내 동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내 동생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다? 네, 양보의 표현이에요. 양보의 표현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이 맞다고요? 네, 바로 들리더라도가 맞겠죠? 들리더라도는 들려도, 다시 말해서 아도, 어도의 초급 표현의 중급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양보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도 함께 외워두셔야 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아도, 어도, 그리고 는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 더라도, 그리고 아봐야, 아봤자,
그리고 나마나 이런 표현들까지 모두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야야 응용 문제 두 번째 함께 볼게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까까지는 밖에서 싸우는 소리, 야,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죄송해요. 너 왜 그래? 이런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게 뭐라고요? change, 변화했어요. 전환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문법 중에 전환을 나타내는 아니면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라고 했었죠? 네, 바로 다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까까지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지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전환된 상황을 표현할 때 다가 아니면 더니를 씁니다. 기억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응용 문제 3번 볼게요. 종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교실에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소리, 종은 bell을 말하는 거죠. 띵동댕동 띵동댕동. 아, 수업이 끝나는 아니면 수업이 시작되는 종소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종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자, 그때는 교실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소리가 들린 후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은 뭐죠? 네, 바로 어느 범위의 끝, 그 전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개 중에 뭐가 맞아요? 네, 바로 들릴 때까지. 맞아요?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교실에 있어야 돼요.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다시 말해서 까지는 어떤 끝, 마지막 또는 어떤 범위, 그 범위 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어서 읽기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집의 분위기는 꾸미기 나름이다. 여러분, 집의 분위기, 집의 느낌을 말하는 거죠. 네, 꾸미다는 장식을 하다, 예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그럼 꾸미기 나름이다. 여러분, 기 나름이다라는 문법 표현, 이거 무슨 의미예요? 네, 기 나름이다도 조건을 나타내요. 하지만 조건은 보통 앞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조건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 나름이다는 조건을 뒤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야야 선생님은 기 나름이다 표현을 후 조건. 후가 뭐예요? after. 조건이 뭐죠? condition. 그래서 조건을 뒤에 가져다 놓은 표현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집을 예쁘게 꾸민다면 집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후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 여기 4가지 선택지 중에 뭐가 맞을까요? 하나하나 볼까요? 꾸밀 만하다. 여러분, 만하다는 뭐죠? 만하다는 그럴 가치가 있다. 그거를 해도 괜찮다. value 아니면 deserve 이런 뜻을 나타내죠. 네,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꾸미기가 쉽다. 여러분, 뭐뭐 하기가 쉽다, 뭐뭐 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난이도를 나타내요. 난이도. 난이도 알죠? level of difficulty. 난이도.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꾸밀 수도 있다. 여러분, 을 수 있다. 이거는 가능성.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일 거예요. 가능성은 possibility고 열거는 list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꾸미기에 달려있다. 정답은 이거 같아요. 맞아요? 기에 달려있다도 뭐뭐기 나름이다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조건을 나타내요. It depends on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꾸미기 나름이다, 꾸미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평소에 비슷한 중급 문법 표현을 외워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야야 선생님이 준비한 다른 응용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파이팅! 자, 응용 문제 1번 읽어볼게요. 집은 서양 스타일로 꾸며도 되고 동양 스타일로 꾸며도 된다. 여러분, 뭐뭐 해도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네,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다. 바로 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럼 어떤 게 나열을 표현하는 문법이죠? 네, 바로 을 수도 있다.
3번이 정답일 거예요. 네, 이렇게 꾸며도 되고 저렇게 꾸며도 된다. 서양 스타일로 뭐 유럽풍으로 꾸며도 좋고 그 다음에 동양 스타일로 아시아 느낌으로 꾸며도 좋다. 그래서 을 수도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비슷한 열거, 나열의 표현입니다. 열거, 나열의 표현이에요. 알겠죠? 네. 자, 다음 응용 문제 풀어볼게요. 그 친구는 디자인 감각이 서툴러서 집을 이상하게 꾸밀지도 모른다. 그 친구는 디자인 잘 못해요. 감각이 서툴러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이상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을지도 모르다. 여기는 어떤 표현이에요? 바로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보통 부정적인, 나쁜, 안 좋은 가능성을 말할 때 을지도 몰라요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네, 아까랑 똑같이 을 수도 있다. 그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응용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재료만 충분히 있으면 누구나 꾸밀 수 있다. 재료만 많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꾸밀 수 있어요.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네, 바로 난이도를 나타내는 거죠. 난이도. 굉장히 쉽다라는 표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당연히 꾸미기가 쉽다가 정답일 거예요. 이해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응용 문제 4번 볼게요. 이 정도로 예쁘다면 집을 꾸며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아깝다라는 게 뭐예요? 너무 낭비한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만약에 와, 이렇게 예뻐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썼어도 하나도 낭비한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잘 썼어요. 이런 의미겠죠. 바로 가치가 있다. deserve.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 뭐라고 했어요? 네, 바로 첫 번째. 꾸밀만 하네. 꾸밀만 하다.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 잘 썼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야야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결 어미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국어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 문제처럼 기 나름이다. 기에 달려있다. 비슷한 문법, 같은 문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어미, 그러니까 문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말하는 표현,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는 54회 토픽 기출문제 읽기 4번입니다. 보세요. 물건은 사용하지 않아도 오래되면 낡기 마련이다. 여러분, 기 마련이다는 뭘 나타내죠? 네, 당연성, 필연성, 당연성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오래됐으면 당연히 낡을 거예요. 이렇게 당연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픽을 준비할 때 기마련이다랑 같은 비슷한 문법으로 뭐를 외우죠? 네, 바로 뭐뭐 하는 법이다. 이 문법을 외워요. 그래서 뭐뭐 하기 마련이다 하는 법이다. 하기 마련이다 하는 법이다. 이렇게 외워놓고 시험을 봤는데 글쎄 여기 보세요. 는 법이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네, 정답은 바로 뭐뭐 하게 돼 있다. 그런 법이다. 당연성을 나타내는 한국 사람들이 입말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 이 문제를 틀린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실제로 54회 토픽 시험에 참가했거든요. 제가 읽기 문제 4번을 풀 때 저도 와, 이러면 학생들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 많은 중급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어때요? 토픽 출제자 선생님들 너무 나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야 선생님이 하는 말은 뭐다? 평소에 비슷한 문법뿐만이 아니고 이런 같이 쓰는 비슷한 표현까지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만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파이팅이에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도 잘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읽기 문제 5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